150 시대, 150 구속은 기본. 이제는 구속 혁명 시대가 왔다. 사실은 이제 뭐 예전으로 좀 돌아가도 140 후반대만 해도 이 선수 파이어볼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150은 찍어야 볼 좀 강속구 던지는구나. 좀 던진다, 이런 너. 이야기를, 이런 했어요. 이야기를 듣게 네. 됐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요. 네. 일단은요. 최근에 들어오는 신인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오는 신인들이 드래프트 전체 1순위부터 한 20순위까지 보면요. 최소 한 15명은 150을 던져본 선수들이에요. 맞아요. 일단 들어오는 선수들 자체가 강속구 투수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거기부터 일단 뭐 구속이 굉장히 크게 증가가 됐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좀 더 고무적으로 보고 싶은 거는 그냥 150이 아니라 이 150을 잘 던지고, 그렇죠. 뭐 로케이션이 있게 던지고 제구가 되고 이 150과 함께 짝을 이루는 두 번째 구종을 갖춘 투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단순히 뭐 155, 160 이렇게 그냥 공만 빠른 투수가 아니라 빠른 공을 잘 살릴 줄 아는 그런 좀 퀄리티가 높은 그런 네. 투수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전 이 부분이 더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네. 특히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 지금 어찌 보면 아직 시즌은 뭐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투고 타자의 어떤 그 원동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뭐 김서현이라든가 조병현이라든가 문동주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리그 들어온 지 벌써 지금 3년 안쪽, 뭐 네. 4년 안쪽인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이 어찌 보면 구속혁명을 이끌고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선수들이 정말 잘 성장을 해가고 있는 게 저는 중요해 보이고요. 구속 단순히 찍히는 이 구속도 구속인데 지금 보면요 구단들이 뭐 단순히 뭐 155, 156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걸 더 많이 봐요. RPM. 네, RPM도 보고 그렇죠. 회전축이 어떤지도 네. 보고 회전의 효율성이 어떤지도 보고 뭐 이에 따른 수직 무브먼트가 어떤지도 보고 참 이 투수가 공을 던지는 이 한 동작을 두고 수많은 것을 분석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는 그래가지고 얘는 155짜리야, 156짜리야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네. 이 선수는 어느 각도에서 어떤 스타일로 투구 메커니즘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공을 던질 수가 있고 이런 공을 던지니까 또 어떤 변화를 추가해서 이 선수를 더 가치 있게 만들어야 되나 여기를 두고 이제는 KBO도 그 뭐 피칭 디자인이라고 많이 그렇죠. 하는데 이 네. 디자인에 대한 개념이 거의 모든 구단들이 지금 이 개념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옛날처럼 뭐 160, 근데 옛날에 160, 155 이러면 사실 완성도가 떨어지는 투수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냥 볼만 공만 빠른. 빠르고 네. 날리고 안 들어가고.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몇 명 있었습니다. 몇 그런 명 선수들. 있었는데. 네, 꽤 있었어요. 옛날에도 빠른 투수들은 있었어요. 근데 네. 완성도가 되게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는 공도 빠르고 그렇죠. 제구도 잡히고 두 번째 구종 변화구도 좋고 이런 선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화면 가운데 있었던 선수는 조병현이 아니고 앤더슨이라고 네. 아, 앤더슨이었어요. 사과드립니다. 비슷해서 착각했어요. 잘생겼다는 얘기죠. 근데 그만큼 이제 뭐 피칭 디자인까지도 신경 쓸 정도로 이제는 이제 각 팀들마다 볼 빠른 선수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제 젊은 선수들의 볼이 빨라지면서 또 외국인 선수들까지 가세를 해서 이제는 뭐 타자들이 이 빠른 볼에 좀 대처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빠른 볼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변화구도 그에 상응하는 좋은 변화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타자가 올해는 굉장히 좀 시즌 초반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뭐 초반이긴 하지만 그 결과 올해 리그 타율이 2할 오픈 6리고요. 그쵸. 리그 OPS가 0.719입니다. 지난해는 리그 평균 타율이 2할 7푼 7리였어요. 그렇죠. OPS도 0.772. 네. 그래서 이게 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중에 가장 일단 리그 타율이 낮은 맞아요. 그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어제 이재국 기자 분석은 1998년 음. 곧 언저리까지 가야 된다 그랬어요. 맞아요. 와, 21세기 네. 가장 낮은 타율이 될 수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맞나요? 그게 이제 그 전이었고 그 전이 2005년도 한 번 있었나요? 2004년? 뭐 요때도 한번 좀 떨어지긴 했었는데 네. 사실 이게 거의 한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리그 타율이 떨어진 건.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댓글에도 제가 언급을 못했던 선수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볼 빠른? 예, 볼 빠른데 그런데 제구 잘 안 됐다. 예, 무시무시한 투수들. 네, 그러니까 이 차이 같아요. 공만 빠른 게 아니라 네. 두 번째 구종 정말 절묘한 터널링을 이루는 두 맞아요. 번째 구종을 요즘 투수들은 갖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예전보다 부상에 대한 위험도도 낮아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선수 한 명에 대해서 정밀하게 분석을 하는 거죠. 이제는 지금 댓글 나왔지만 그 바이오메카닉 시대로 넘어가면서 어떤 운동 원리에 따라서 이 투구가 이루어지는지를 그렇죠. 세밀하게 분석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투수들이 점점 더 무서워진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 흐름은 메이저리그도 그럼요. 이 흐름으로 이제 넘어간 지는 꽤 됐어요. 네. 그래서 뭐 단적으로 그렇다고 KBO 리그 투수가 이제 메이저리그 수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절대 없지만 메이저리그도 타격 지표를 보면요. 타율이 진짜 그럼요. 무지무지하게 낮습니다. 꽤 오래됐어요. 네. 메이저리그는 벌써. 메이저리그 작년에 3할 타자가 몇 명이었더라? 뭐 손에 꼽혔어요. 맞아요. 예, 그 정도로 지금 메이저리그는 타율이 정말 엄청나게 바닥을 지금 찍고 있는데 어찌 보면은 이렇게 다 이게 어차피 그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메이저리그 투수들이 훈련하는 거를 KBO 리그 투수들이 보기도 했고 직접 가서 체험하기도 했고 체험한 선수들이 또 운동기구를 가져오기도 했고 그러면서 구속 향상이 되고 구위가 좋아지고 뭐 두 번째 구종도 좋아지고 이랬는데 이 흐름이 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지금 이 구속혁명은 특히 이제 젊은 선수들이 뭐 거의 4년 차 안쪽에 들어온 선수들의 구속은 사실 뭐 본인들이 타고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KBO 들어오기 전에 아마추어 시절에 구속을 끌어올리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신 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구속혁명의 시대를 KBO가 어찌 보면 반사이익을 받고 있는 부분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워낙 아마추어에서 이 구속에 대한 이 투수들의 집착 이런 것들이 좀 더 과열돼서 조금 더 어떤 운동을 했을 때 구속이 잘 나오는지 뭐 예를 들면 누구한테 가서 배웠을 때 구속이 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과열된 상황이라서 그래서 구속이 조금 더 막 뭐가 상승폭이 높다? 좀 이렇게 좀 보여지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드래프트 특히 투수에 있어서는 구속이 드래프트의 어떤 지표처럼 여겨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쉽게 말해서 스카우팅 리포트를 적을 때 투수 리포트를 적을 때 구속이 안 들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럼요. 예, 네. 그래서 모든 구종별 구속, 최고 구속, 평균 구속 다 들어가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이 투수 입장에서는 좀 명함과 같은 예, 그런 건데 물론 부작용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이렇게 구속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이 지금 들어가면서 사설 아카데미에 다니고 막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KBO 리그도 구속 혁명 시대에 확실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팀을 꼽자면 지금 시즌 초반에는 확실히 한화가 아닌가 싶어요. 특히 네. 뭐 김서현이라든가 네. 문동주라든가 또 정우주라든가 젊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한화는 이런 구속혁명의 중심에 있는 팀처럼 느껴집니다. 네, 시원시원합니다 진짜. 하나 네. 경기 보고 있으면요. 와 정우주 다음에 김서현 나오고 예를 들어 문동주, 정우주, 김서현 나와버리면요 이게 KBO인지 메이저리그인지 그렇죠. 예, 좀 헷갈릴 정도고 그렇다 가끔 뭐 폰세 나와주고 네. 이러면요 와 그야말로 그러니까 그 박상원 선수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작년이었는데 작년에 박상원 선수가 자기가 이제 프로 무대에 입단할 때만 해도 한 140대 후반 나오면은 팀에서 그럼요. 뭐 첫 번째, 두 번째 정도 되는 그 구속에서 파이어 볼러였대요. 맞아요. 그랬는데 그래서 본인이 되게 후회하더라고요. 네. 내가 거기에 안주를 해버렸다. 음. 내가 딱 하나 입단해서 봤을 때 그때 뭐 147, 148 나오고 간혹 뭐 150도 나왔대요. 그렇죠. 이 정도 구속이면은 내가 우리 팀에서 빠른 편이니까 그래 이거 유지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너무 후회가 된다. 그렇죠. 그때 더 훈련해서 더 빠른 공을 던지는 걸 신경 썼다면은 내가 좀 더 좋은 선수가 돼 있지 않았을까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는 뭐 148, 150은 뭐 딱히 그냥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화는 뭐 거의 구속 탑 10 중에 5명 정도의 선수가 지금 한화 소속일 만큼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앞서가고 있는 그런 팀 분위기. 뭐 또 이따가 저 선발진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한화의 좋은 성적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네. 더 굉장히 보고 있으면은 기분이 좋은 게 이 선수들이 다 그냥 무작정 빠른 공을 던지는 그렇죠. 투수가 아니고 특히 정우주 선수나 문동주 선수는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가볍게 던지는데 구속이 저렇게 나오지? 굉장히 놀라워요 보고 있으면은. 네. 네. 그래서 더 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더 빠른 공을 던질 가능성도 있는 거고 결국 저는 문동주, 정우주 이 선수는 네. 160을 찍을 걸로 봅니다. 언젠가는. 아 진짜 보고 있으면. 네. 저 유현진 선수 얘기는 그거죠. 그러니까 팀 평균 구속을 내가 때리고 있는 네. 이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그러죠? 네. 저게 이제
그 예전 그거 같은데 문학에서 정우수 선수가 중간에 등판했을 때 156을 던지니까 김세환 선수가 다음에 등판해서 바로 157 던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그날, 그거를 이제 유현진 선수가 밖에서 봤을 때 저 선수들이 부러운데 이제 내 구속이 가장 느리니까 순간 네. 메이저리그 시절이 또 기억났을 수도 있겠네요. 류현진 그렇죠. 선수가. 어우, 가기 전까지는 내가 거의 팀 내에서 제일 네, 빨라요. 그래도 네. 원래 한국이 이렇지 않았는데 네, 갔다 오니까 이제 뭐 다들 파이어볼러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뭐 사실은 한화 선수들뿐만 아니라 올해 리그에 들어온 선수 중에는 이 구속 빠른 선수들 굉장히 눈에 많이 띄는데 어제 또 배찬승 선수가 네. 파이어볼러 또 확실한 구원 투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 위기 상황에서 네. 최원태 선수가 내려오고 나서 배찬승 선수가 바로 나와가지고 또 막강한 9위로 위기에서 탈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선수도 지금 계속 자신의 그 최고 구속을 지금 새로 고침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 오키나와 캠프에서 봤을 네. 때 몇 가지 찍어봤냐는 질문에 151인가 2라고 했거든요. 근데 오키나와 캠프 연습 경기 하다가 이미 그것보다 높은 구속을 찍었고 그렇죠. 지금 계속 한지 한 달 정도 됐는데 네. 점점 이걸 높여가고 있습니다. 저완 156이라니. 와, 대단해요. 와. 그 저희 연습 경기 뭐 네. 다 같이 가서 중계를 했지만 한번 저희 중계석에 왔었는데 저는 뭐 가뜩이나 어깨가 좁은데 어깨가 여기 와 있더군요. 네,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런 굉장히 체형도 큰데 유연성까지 있기 때문에 네. 탄력도 있기 때문에 이 선수도 뭐 지금 156도 놀랍지만 계속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배찬승뿐만 아니라 LG 또 김영우 선수도 네. 역시 파이어볼로고요. 네, 57을 찍었었고, 네, 그래서 이제는 뭐 150 강속구 이거는 이젠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니, 150도 아니고 고졸 루키들이 55씩 던지니까 그러니까요. 155까지 나오니까요. 확실히 구독 혁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사실 뭐 최동원이라든가 박동희 뭐 이런 선수들 뭐 선동열 150을 던지는 강속구 투수 이랬는데 이제는 네. 뭐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네. 네, 그래서 그 시대에 현역 생활했던 야구인들 분께서는 몇몇 분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보다 지금 후배들이 훨씬 더 야구를 잘한다. 아, 맞아요. 훨씬 더 좋은 공을 던지고 네. 우리는 150 나오면 그냥 못 친다라고 생각했대요. 뭐 90년대, 80년대 맞아요. 현역 생활했던 선수들은 저기 투수가 150을 던져 그럼 못 치지 뭐 이랬는데 그렇죠. 또 150 치잖아요. 요즘 네. 타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제는 사실 어찌 보면 뭐 지금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런 그 구속이 빠르고 어찌 보면 이제 구속에서 어느 정도 좀 본인의 그 피칭 디자인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계속 프로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아마 점점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정말 메이저리그처럼 된다면은 이 9위를 앞세우는 투수적 양상의 흐름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고 또 궁금한 이런 상황에서 또 궁금한 거는 타자들이 과연 어떻게 그렇죠. 대응을 할 것이냐.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메이저리그는 타율은 낮지만 그래도 장타는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더라고요. 투수들의 공이 이렇게 좋아버리니까 연속 안타로 득점을 낼 확률은 매우 낮다. 그러면은 아예 장타로 홈런. 홈런이나 뭐 이렇게 장타를 통해서 득점을 내는 게 확률적으로 더 높지 않나 이런 계산법도 있고요. 네. 더불어서 지금 빠른 주자들이 또 메이저리그에서 그렇죠.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보다 지금 도루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어쩌면은 또 이렇게 강속구 투수들이 만나지는 상황에서 교타자들이 출루를 하면은 출루 후에 또 주루 플레이나 네. 도루나 작전을 통해서 좀 작은 야구로 그렇죠. 또 점수를 뽑으려고 하는 그런 흐름도 좀 더 거세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들고 그러니까 투수가 어쨌든 야구는요 투수가 던져야지 뭐가 됩니다. 그럼요. 예, 야구의 시작은 투수예요. 맞아요. 투수가 모든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수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이 야구의 흐름이 결정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강속구 시대에 또 야구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윤석 기자 이야기했던 그런 흐름을 메이저리그는 이미 이제 네. 똑같은 고민을 하면서 다양하게 좀 풀어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네. 뭐 아무래도 베이스도 좀 넓혀서 맞습니다. 도루도 좀 시도하고 홈런도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게끔 하고 뭐 지금 사실 이제 어레베트 얘기까지 네. 댓글창에도 나옵니다만 여러모로 지금 타자들에게 좀
좀 동기부여를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메이저리그는 이 부분을 두고 좀 고민에 빠졌던 게 인플레이 상황이 너무 짧다. 그렇죠. 투수들의 공은 점점 빨라지고 좋아지고 있고 타자들은 이걸 점점 못 치니까 삼진 아니면 홈런이다. 뭔가 이게 인플레이 타구가 나와가지고 수비에 대한 이런 묘미도 있어야 되고 주자가 뛰고 주루 플레이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짧다. 야구를 1회부터 9회까지 보면은 이런 상황이 너무 잘 안 나온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뭐 베이스 크기도 키우고 적극적인 주루 플레이를 유도하기도 하고 이런 거 있는 건데 근데 KBO가 그렇게 갈 것 같진 않아요, 저는. 그렇죠. 예,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투수의 또 재구에 있어서는 분명 맞아요. 차이가 또 있긴 네. 합니다. 그렇긴 한데 어쨌든 KBO의 흐름도 조금씩 좀 변하지 않을까 네.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실은 뭐 예전에도 150을 던지는 투수들이 있었으니까 단순한 150, 160의 차이 말고도 예전 그 강속구 투수하고 현재 강속구 투수는 어떤 부분에 좀 차이가 있다고 느끼세요, 두 분은? 그래도 예전에는 그거 뭔가 예전 강속구 선수는 진짜 말 그대로 타고난 선수들인 것 같았어요. 그냥 그쵸. 왜 그런 지도자 그러잖아요. 구속 그냥 타고나는 거.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의 강속구들은 약간 타고났다기보다는 좀 약간 만들어진 강속구 만들어진. 투수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받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예전보다는 약간 내구성이 약간 염려되는. 아, 또 걱정된다. 네네 내구성이 좀 맞아요. 염려되는 면이 좀 있어요. 작년에 미국에서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하도 구속이 계속 빨라지니까 그렇죠. 인간이 낼 수 있는 최고의 구속은 어디까지일까? 인간의 한계. 네, 인간의 한계점 어디까지가 옛날에는 한 40년 전에는 160으로 봤대요. 이거를.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의료진들이 의사 선생들이 이제 다 본 거예요. 이렇게 막 사람의 인체 구조와 막 이런 운동 역학을 다 봤을 때 한 40년 전에는 160이 인간이 던질 수 있는 최고 구속이다라고 그렇죠. 봤는데 이미 그게 깨져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175가까지 가능은 하다고 해요. 네. 운동 역학적으로 거기가 진짜 마지막 리미트다라고 하는데 하지만 거기에 도달하는 순간 지금도 굉장히 투수의 부상이 많은데 이 부상이 훨씬 더 빈번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그때 내린 결론이 오히려 또 시간이 지나면은 이 구속에 대한 유행이 사그라들고 좀 더 다양한 구종을 그렇죠. 효율적으로 던지는 그런 네. 투수의 각광받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 작년에 디애슬레틱 기사였는데 네. 그래서 지금은 뭐 100마일 뭐 이런 거 선호하고 있지만 또 10년 뒤의 야구는 한 95마일에서 98마일 사이에 여러 가지 구종을 던질 줄 아는 그런 투수를 더 좋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네. 우리 저 CM병원의 이상훈 원장 네. 저기 특집했을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어떤 구종보다 투수들이 부상을 많이 안게 되는 부담스러운 구종은 뭐다? 페스트볼. 속구다. 속구다. 빠른 공. 빠른 공. 그 이상훈 원장님이 가장 부담이 되는 게 빠른 공이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원래 인간은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지 않다. 그렇죠. 네, 맞아요. 빠르게 공을 던져 있게 디자인이 네. 되어 있지 않다. 네. 근데 그걸 이제 빠르게 던지려다 보니 탈이 나는 거다. 네.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그때 그게 기억이 좀 남아서 네. 빠른 공 투수들을 보면 한편으로도 시원시원해서 좋긴 한데 네. 자꾸 좀 걱정이 자꾸 되긴 해요. 네. 내구성에 대한 네. 고민도 물론 이제 지금 우리 구속혁명 1세대 선수들은 사실 이제 그동안 안 가봤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귀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에 걸맞는 또 어떻게 보면 관리 방법 이런 네. 것들도 좀 함께 따라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드는데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야구장에서 투수조가 훈련할 때 보면요 별의별 장비가 엄청 맞아요. 많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뭐 예를 신기해요. 들면 선발 투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을 던지고 나서 이제 뭐 야수들이 플레이할 때 그러니까 공격 이닝에 보면은 열 이렇게 감싸는 맞아요. 그런 기구 기본적으로 그렇죠. 다 어깨 네. 이쪽 팔꿈치 다 감싸는 그거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투구 전후로 뭐 메디슨 볼도 네, 많이 메디슨 볼 요만한 하고 거죠. 예, 이걸 하면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상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한 또 최선의 과정을 밟고 있긴 해요. 그래서 옛날에 투수들 보면요, 별로 뭐 장비가 없었거든요. 하고 뭐 튜빙 정도만 하고, 예, 고무줄, 예, 진짜 그래봤자 고무줄 정도 들고 다녔는데, 뭐 요 정도 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 보면요, 무슨 엄청 커다란 가방 안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예. 마순상자입니다. 예. 예전에 저 기억나는데 중계할 때 갑자기 투수가 바뀌어서 다쳤나무로 바뀌었는데 왜 그 저 불펜에서 왜 예전에 불펜은 다 보였잖아요. 네. 그 안에 있어서 와 이렇게 나오고 막 나왔던 이게 되게 어깨 안 좋은 동작이라고 하던데 맞아요. 스포츠 의학도 많이 발전을 해서 네. 그 부분들이 어찌 보면 이제 함께 병행해서 맞아요. 발전을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사우나 얘기. 예, 사우나 얘기 아시죠? 그죠? 이렇게 네, 팔 손가락, 이렇게 들고 네.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 투수. 탕에서 예. 탕에서 이게 손가락 풀지 넣으면 말라고. 불거든요. 네, 그러면 손가락 이게 풀지 말라고. 굳은 살이 다 벗겨지기 때문에 투수들은 다 이러고 예, 사우나 탕에 들어갔다는 맞아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전과 차이점은 이제는 진짜 마른 투수들을 보기가 어려워졌어요. 맞아요. 예, 투수들의 체격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쵸. 예, 그래서 투수들도 굉장히 강도가 높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 옛날에는 딱 보면요, 투수의 몸과 야수의 몸이 좀 이렇게 달랐죠. 구분이 되는 경우가 네. 많은데 점점 몇몇 투수들은 야수의 몸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 부분도 좀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예전에 그래서 이제 투수들은 웨이트하지 마 뭐 이런 맞아. 맞아요. 그런 거 유연성 있었어요. 네, 망가져 유연해져. 막 맞아요. 이런다고 했는데 별로 관계가 없었던 게 지금 정설로 가고 있습니다. 요새는 다 하죠. 예. 옹달샘 부인님 댓글이 그냥 볼질이나 하지 말아라. 볼질 하지 마. 그러니까 제구는 또 별개야. 약간 볼질이나 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 메이저리그 보면요, 확실히 제구의 차이는 있으나 지금 뭐 네. KBO 리그의 구속이 올라간 거는 긍정적인 부분인데 제구력을 놓고 보면 네. 확실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좀 좁혀지지 않는 그런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주로 많이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스피드는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하면 올라가는데 맞아요. 제구는 본인이 감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느 정도 공을 좀 던져야 되는데 사실 요새는 관리 또 어렸을 때부터 부상에 대한 위험의 노출을 좀 최소화하자 그래서 사실 이 투수들에게 그 던져보지 않은 개수를 던지게 하는 게 되게 본인들에게도 부담이다 보니까 네. 사실은 제구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제구야말로 훈련의 영역이라고 많이 하는데 맞아요. 이제 이거는 정말 과제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